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 안에서 자라나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왕족의 권력도 엄청난 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지막 선택지였을 뿐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34년간 저는 고귀한 혈통을 가진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영국의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대학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의 한국인 유학생 민준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수업에서 만난 평범한 동기였는데 조별 과제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의 면모는 놀라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새벽에도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당시에는 그저 한국인들은 참 열심히 산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언젠가 그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은요. 졸업 후 저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두지휘했고 외교 사절단으로 세계 각국을 방문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회의와 미팅을 이어갔죠.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 초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맡아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매일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졌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일이 많다 보니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의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희귀난 치성 자가면역 질환.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순간 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사의 입모양만 보일 뿐 그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무력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고 유럽의 유명 병원들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독일의 한 전문의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작년에 한국의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했었는데 왕자님의 증상과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 특히 자가면역 질환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K-팝과 드라마, 성형수술로 유명하다는 것 정도. 첨단 의료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나라였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검색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도 제한적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는 문화도
언어도 너무나 달랐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었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도 될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전문의를 제대로 만날 수는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어떤 선택지라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불안감은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의료 통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지, 수많은 걱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거나 특별 취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태도. 첫날부터 제가 가진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 묵으면서 대학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왜 바로 진료를 시작하지 않지? 통역사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제 지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즉시 진료를 요구했죠. 하지만 접수 담당자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분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으십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예약 순서대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수를 만났을 때도 교수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지 않았죠. 그저 따뜻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왕자님 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교수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진행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읽어본 치료법을 제안했지만 교수는 단호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죠. 그 치료법은 왕자님의 현재 상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하고 소리치려는 순간 교수님의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병력, 검사 결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료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는 제 치료를 위해 밤새 자료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저희 유일한 목표는 당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담당 교수님의 꼼꼼한 설명과 진단은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어떤 진료와도 달랐습니다. 왕자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개월간 들어왔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구나 교수님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예상되는 결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와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평범한 환자 중 한 명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최신 장비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다루는 의료진들의 숙련도는 감탄스러웠습니다. 회복되어 가면서 저는 서서히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제가 서툰 발음으로 아메리카노 한마디를 겨우 했을 뿐인데도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주문 확인을 해주더군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병원 간호사님의 추천으로 근처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좌식 문화가 낯설어 망설이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할머니께서 자연스럽게 다가와 앉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을 경계하기는커녕 손짓 발짓으로 김치 먹는 법까지 알려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늦은 밤에도 편의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업무를 보는 회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들의 열정과 근면성이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자신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학생은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 담당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자신의 꿈의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마주친 전통 건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서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궁과 한옥들,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거리의 늦은 시간까지도 가족들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처음에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들이 손수 준비한 작은 축하 파티와 손편지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의료진이라는 직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문득 민준이가 생각났습니다. SNS로 근황을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그는 서울의 한 대기업 해외사업부 임원으로 일하고 있더군요. 특히 파키스탄을 포함한 서남아시아 지역 총괄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오래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민준, 이렇게 연락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구나. 놀랍게도 나 지금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자네가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왕자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카라치에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찾아뵐게요. 그날 저녁 10년 만에 민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게도 그는 우르두어로 인사를 건넸고 파키스탄의 전통 음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만큼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저희 회사가 거기서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자주 방문했거든요. 왕자님 아버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민준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랄 인증된 맛집들을 잘 알고 있었고, 기도 시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죠? 남산 타워에 갔을 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카라치에 짓고 있는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이런 타워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한 파키스탄 우호의 상징이 될 거예요. 이슬라마바드의 근황부터 양국의 경제 협력까지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겪은 한국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국과 파키스탄이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의료 분야에서도 양국이 손을 잡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민준이를 다시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한국과 파키스탄의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님, 이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시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실 건가요? 민준이의 질문에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특히 우리나라 북부 지역 의료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자네 회사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긴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나라를 판단할 때 피상적인 이미지나 편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진정한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